안녕하세요. 김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매출채권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채권이란 무엇일까요? 매출채권은 매출로 인해 발생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출로 뭔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외상거래 시에 발생하게 되고요. 그 영업 관련 채권이며 이렇게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학적으로는 이제 매출 채권이 발생하는 원리는 뭐냐면 발생주의 회계 원칙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재화는 물건은 예를 들어 지금 줬는데 돈은 내년에 받는다라고 한다면 발생주의 회계 원칙 하에서는 올해 매출로 잡아야 되는데요. 현금주의 회계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다음 연도의 매출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은 현금이 이제 매출을 했으나 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현금주의 회계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매출 채권이란 계정은 아예 발생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매출 채권의 발생 원인은 바로 발생주의 회계 원칙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시기는 발생주의 하에서는 아래에 나온 것처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가 되겠고요. 현금주의 회계 원칙 하에서는 매출 대금을 회수한 때, 그때가 바로 그 매출이 발생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적용했을 때 매출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2000X8년 12월 1일에 판매를 1000만 원에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원가는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은 2000X8년에 매입했고 현금도 동시에 지불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X9년에 1월 31일에 판매한 대금을 회수했다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를 손익계산서를 2000X8년과 2000X9년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하에서 어떻게 손익계산서가 구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000X8년 손익계산서 한번 볼게요. 발생주의 회계 원칙 하에서는 판매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 매출 원가는 500만 원 이렇게 발생하게 되므로 매출 총손익은 500만 원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금주의 회계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매입은 500만 원 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500만 원 발생하나 아직 판매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1000만 원이라는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주의 회계 원칙 하에서는 매출 총손익이 500만 원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두 원칙 사이의 손익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 다음 2000X9년으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 발생주의 회계 원칙 하에서는 어떠한 손익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주의 회계 원칙 하에서는 1월 31일에 판매 대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주의만 딱 빼가지고 보게 되면 어떠한 오류가 있냐면 매출은 1000만 원에 발생하는데 이상하게도 500만 원의 매출 원가는 작년에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으로 이상합니다. 따라서 회계 기준에서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 때문에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실무에서 보면은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고요.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 발행 시기는 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냐면 매출이 발생한 때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수령한 때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실무에서 보면 돈 받았으니까 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 그때 발행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가 바로 매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한번 볼게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인도 시점이 되겠고요. 용역의 공급은 언제가 되냐면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다. 그때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할부 판매나 연부 판매나 이런 예외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받은 때가 아니라 받기로 한 때입니다. 따라서 이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금의 수령 시점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대금을 수령한 때 발행해야 되는 뭐 선발행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금을 수령한 때 이제 발행하는 규정도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대금을 수령한 때가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때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예외적인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 할인,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출 애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자 등으로 인해서 판매 대금을 일부 할인해 주는 경우, 그리고 매출 환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하자가 너무 중대해서 나 그냥 이 물품 안 살래, 나 이거 반품할 거야 라고 해서 하자 등으로 인해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매출 환입이라고 하고요.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내가 판매를 했는데 뭐 한 달 뒤에 돈을 줄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생각보다 돈을 일찍 회수하게 됐어요. 대단히 고맙죠? 따라서 일찍 대금을 회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판매 대금을 할인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매출 할인이라고 한다.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한다고 했죠? 매출이 발생한 때 발행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매출 애누리나 매출 환입, 그리고 이러한 매출 할인 등은 매출이 발생한 후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이 애누리, 환입, 할인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한 이후에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걸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행하면 되냐면, 자, 처음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겠고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매출 애누리나 매출 환입이 방금 전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X8년 12월 1일에 상품을 1,000만 원에 판매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차변에 매출 채권 1,00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매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될 거고요. 이 12월 1일에 바로 12월 1일을 작성일자로 한 1,000만 원, 공급가액 1,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0X8년 12월 31일에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50만 원의 금액을 할인, 즉 매출 애누리가 발생한 거죠. 따라서 차변에 매출 애누리 50만 원, 대변에 매출 채권 50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 경우 2000X8년 12월 31일을 작성일자로 한 마이너스 50만 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2000X9년 1월 15일에 100만 원의 상품이 반품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매출 환입 100만 원 보시고, 그 다음 대변에 매출 채권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되 2000X9년 1월 15일을 작성일자로 한 마이너스 100만 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00X9년 1월 31일에 대금 전액을 수령했다. 그리고 아까 50만 원은 매출 애누리로 깎아주고 100만 원은 매출 환입으로 반품이 되고, 그럼 내가 받을 돈은 85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현금 차변에 850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 대변 채권을 회수했으므로 매출 채권 850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될 것이며, 대금의 회수 거래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생략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렇게 매출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된다면 아름답죠. 상당히 행복한 상황이 될 텐데요. 이렇게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을 대손이라고 하고요. 그 대손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첫 번째, 이걸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손이라고 하고, 향후 그다음 대손 예상 금액을 미리 경비로 처리하는 계정이 있는데 이를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년에 100만 원의 대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러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상대 계정을 대손 상각비로 차변에 인식하고 나서 그 다음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 발생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을 서로 상기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손 사례를 한번 들어서 살펴볼게요. 2000X8년 12월 1일에 상품을 1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아까처럼 회계 처리하면 되겠고요. 이러한 1000만 원 중에 50만 원이 대손, 만약에 회수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됐어요. 상당히 슬픈 상황이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되냐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5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2000X9년 1월 15일에 매출처의 파산,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매출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900만 원만 회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냐면 일단 회수한 금액은 차변에 현금 900만 원 회수를 하고 대변의 매출 채권 1000만 원이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차변에 뭔가 계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작년 말 2018년 말 미리 설정해둔 대손 충당금 50만 원을 먼저 차변으로 가지고 오고요. 대손 충당금 50만 원을 초과하는 50만 원을 추가로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0X9년 3월 30일에 정말 다행히도 대손 채권을 중 60만 원을 회수했다면, 대손된 100만 원 중 60만 원을 회수했다면 일단 차변에 현금 60만 원 계상해주고 대변에 대손 충당 원래 설정되어 있었던 대손 충당금 50만 원 먼저 살려주고 그 다음 50만 원을 초과하는 10만 원을 대손 상각비를 대변으로 인식해서 10만 원을 대변으로 대손 상각비 인식해 줌으로써 비용의 차감으로 인식해 줌으로써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손 관련해서 세법상 규정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대손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하게 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이 대손 채권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회계 처리를 살펴보면서 나왔던 계정인 대손 충당금은 대손이 발생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예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추정액에 근거한 거라서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 충당금은 세법상 한도 내로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이는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출 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 그리고 회계 처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손금 이 어떻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